워딩으로 정리된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셔가지고 도움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주팔자에 초록색과 빨간색이 많으신 분들 계시죠? 이걸 각각 목과 화라고 합니다. 이 사주팔자에 많다라는 의미, 목과 화가 많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과 일어날 수 있는 일들, 활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 잘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도아, 안녕하세요. 사주팔자 쉽게 풀어주는 남자 도아도르입니다. 여러분들 사주팔자를 보시면 한자는 모르셔도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색깔이죠.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까만색.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받았던 사주 질문 중 하나가 사주팔자의 목화 토금수 중에서 특정한 오행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주팔자에 목과 화가 많으신, 즉 색깔로 봤을 때 초록색과 빨간색이 많으신 분들에 대한 사주팔자의 특징과 그리고 그 사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성공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직 만타의 정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술사분들마다 개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보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사주팔자는 8가지 칸이 있고 그 칸에 각각 글자들이 들어가서 8자, 팔자라고 해요. 여기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자리, 우리가 뭔가 주목해봐야 할 자리는 밑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리인 월지라고 합니다. 자, 이 월지라는 자리는요, 다른 자리보다 많게는 3배, 적게는 2배까지 있으니 즉 3인분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많다는 기준을 봤을 때는요, 가장 정확한 것은 점수론으로 봐야겠지만은 점수론을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으니 우리는 간단하게 한번 보는 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컨텐츠에 한해서 뭐뭐가 많다라는 걸 봤을 때 많으면 사주팔자에서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2개를 다 말씀드릴 거고요. 많다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월지를 포함했을 때 특정한 색깔이 월지를 포함해서 2개인 경우 혹은 포함하지 않을 때는 3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갑술일주인데 월지에 인목이 왔다. 그러면은 이 사주팔자는 사주를 해석할 때 목이 강하다라고 일반적으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월지를 포함해서 지금 갑목과 그리고 월지에 지금 초록색이 있죠. 이런 경우를 뜻합니다. 반대로 화도 똑같겠죠. 이를테면 병술일주인데 월지에 오화가 있다. 이런 경우도 2개씩 있죠. 최소한 2개가 있어야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사주팔자에 목이 많을 때를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격, 특징의 장단점 다 포함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개인적인 사견을 담아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특징 같은 경우는요, 사주팔자에 목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좋게 발현되면요, 굉장히 성장력이 좋고요,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러니까 자리에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는 자라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젊고요, 나이가 들어도 동안 느낌도 있고요, 또한 뭔가 굉장히 그 긍정적인 에너지와 바이브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는 좀 약간 밝은 그런 느낌이 든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순발력이 좋아서 내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잘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는 것이 별로 없어서 내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마음이 섰다 하면은 바로 다른 오행보다는 조금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많다라는 의미가 부정적으로 발현되면요, 각각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하면, 첫 번째로 너무 천진난만한 나머지 사람이 눈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같이 하기엔 좀 불편하거나 불쾌한 말 같은 것들을 그냥 거침없이 내까려요, 아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눈치 없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한 너무 천진난만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일을 벌리기만 하고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리더가 있으면 일은 잘 벌리지만 수습은 다 이제 밑에 사람들이 하잖아요.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밑에 분들이 똥을 다 치우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함과 순수함이 강하다 보니까 너무 강해버리면요,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적인, 공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좀 현실을 못 쫓아가는 그러한 케이스로 발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합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냐. 첫 번째는요, 사주팔자에 목이 많으신 분들의 성공 공식 공통점은요, 그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잘하는 것, 본인의 쓰임, 본인의 장점을 한 우물만 깊게 파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어린 나이 때부터
내가 한 길을 쭉 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이거는 물론 사주팔자마다 다르지만은 목이라는 것은 자라나는 옆으로 발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했으면 저것도 해보고 저거 했으면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한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라기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되기 십상이에요. 그냥 내가 뭐 사회에서는 배우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잖아요. 많이 배워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그러나 너무 기회와 정보가 많다 보니 내가 정말 이번 삶에서 끝장을 봐야 할 부분을 못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로 너무 뭔가를 많이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방지해 주셔서 어린 나이에부터요 한 분야를 깊게 파기 시작하면요 자연스럽게 목의 특징 중 하나인 내가 성장하고 싶은 부분, 탑을 찍고 싶어하는 부분의 마음이 발동되어 가지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권위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서 연이 맞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예체능 쪽에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한 분야를 딥하게 파시면은 나이가 20대 후반에도 막 교수님 소리 듣고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공으로 이루는 것이 가장 좋고요. 다만 제가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거는 뭐 성공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사주팔자에 목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케이스가 있어요. 자존심이 강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타협을 하지 못해요. 이를테면 명예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왜 억울한 일을 겪으면은 울잖아요. 눈물을 막 못 감추죠.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자기를 자해하는 형식으로도 나의 외로움이나 억울함을 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사주팔자에 정말 많아가지고 성공하신 분 중에서 어떠한 누명을 쓰거나 오명을 써가지고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보통은 뭐 존버릇하고 이제 뭐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곤 하는데 이분들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결백함을 자기 파괴적인 행위로 증명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자기의 손해거든요. 자기가 쌓아왔던 것들을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는 격이잖아요. 그런데 사주에 목이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 또 자기가 타인들에게 받은 상처가 크다라는 거죠. 왜? 천진난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정말 그게 잘못이 있으면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애초에 완벽한 인간은 없잖아요. 그런데 사주팔자에 목이 있으신 분들이 살짝 자기의 부족함이나 결함 같은 것들을 인정하려고 하는 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호구다. 누구나 병신이다.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목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맞서서 이기려고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공법은 나를 지키는 차원에서 나를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화가 많은 사주의 특징입니다. 화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 뭐 딱 봐도 느낌이 오죠. 사주 팔자에 빨간색이 많으신 분들을 의미하는데요. 화가 많다. 속에 화가 많다. 바로 이게 좀 매칭이 돼요. 화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말과 행동이 나오기 전에 주먹부터 나가죠. 그리고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은요 그 면전에서 바로 이야기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성격 자체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성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대인관계가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끔 너무 과한 성정 때문에 오히려 내 살을 깎아먹는 일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인터넷 BJ나 유튜버 분들 중에서 화가 굉장히 발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분들은요 굉장히 자기 매력을 서스럼 없이 잘 어필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조금 사람이 매력적이다 라고 느끼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시대는 양에서 음으로 흘러가는 시대지만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적인 캐릭터도 좋아하는데 그 이상으로 양적인 캐릭터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왜 막 헬창분들 자기 몸 이렇게 다 드러내고 이렇게 뭔가 내가 낸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게 인기가 많으신 이유가 시대는 음으로 흘러가면 반대로 사람은 양으로 흘러가는 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장점이 될 수 있다 한번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우울하지는 않으나 감정의 스펙트럼과 기복이 굉장히 큽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가 많으신 분들은 사주팔자의 가장 큰 문제는 우울함이에요. 그러나 둘이 많으신 분들은요 사주팔자에 우울과 더해서 조증도 있어요.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감정선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생산성이 있고 나를 잘 보낼 수 있는데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약이 아니면은 마음을 컨트롤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 심하게 사주팔자에 불이 많으시면은 운에 의해서 그리고 사주 구성에 따라서 무속적인 부분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내 감정 컨트롤은 사실은 내가 컨트롤하는 부분이 좀 어렵긴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남들보다 감정의 스펙트럼이 넓지? 아, 사주팔자가 그런 거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주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마음의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활용법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주팔자에 불이 많으신 분들이
분들이 타협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목이 많으신 분들은 나와의 타협이에요. 내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사주팔자에 화가 많으신 분들은 타인과 타협해야 돼요. 타인과 타협해야 되고 내가 사회랑도 타협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성격대로 다 하면요, 여러분 주변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네, 공명정대하고 굉장히 정의감이 불타고 굉장히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예의와 선을 중요시한다면은 너무 내가 그러한 부분에서 역치가 높기 때문에 타인들은 그거를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한다, 상대방이 이거를 못 지킨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 쟤는 좀 무례한 부분이 있네 라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야, 마, 미친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으신 분들은 주의해 주셔가지고 내가 내 성격대로 다 불이일 것은 아니다 가 좀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사회랑도 타협한다는 말이 동의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꼭 건강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조금 당뇨와 특히 신장병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보다도 좀 유명하잖아요. 특히 신장 관련된 질환은 한 번에 훅 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화가 많으신 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을 특히 챙기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저는 당뇨라 생각해요. 당뇨랑 신장 관련된, 혈관 관련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화가 많으신 분들이 운동도 좋아하는 케이스도 있고 굉장히 아웃고잉하고 굉장히 액티브해서 평소에 건강을 잘 챙기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신장과 건강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타고나는 것도 있고요. 오행으로 봤을 때 화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사주팔자에서는 과하면 안 좋다라고 보는 게 원래는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적인 부분만 사실 잘 챙겨주시면은 화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건강이 다긴 하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나가리 되는 거니까. 자, 활용법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개인 사업자든 프리랜서든 자영업자든 혹은 심지어 직장인이든 내가 나 스스로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거를 PR하고 어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창구로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죠.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시든 필연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어떤 걸 잘한다, 이런 거를 조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분야에서 묵묵히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화가 강하신 분들은요, 나의 매력, 나의 장기, 나의 탤런트를 밖으로 드러냈을 때 다른 오행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주보다 더 소구되는 매력이 있어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주팔자에 병화가 2개가 있으시거나 3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쉽다라고 해서 연예인 분들 중에서 굉장히 이미지 좋고 뭔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시는 뭐 아이돌 분들이나 연예인들 분들 중에 특히나 병화일간이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나의 능력을 밖으로 대중들에게 마케팅시키고 바이럴시키는 그러한 연습을 하시면은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다른 분들보다는 많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케팅, 셀프 브랜딩 이런 것들은 사주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사주 구성에 따라 가지고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 다르지만요, 기본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느껴요. 마케팅의 중요성, 사업할 때 나를 얼마나 잘 어필하고 PR하고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챙겨주셔서 공부하셔야죠. 공부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우는 겁니다. 다만 저는 경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사주팔자에 불 많으신 분들은 뭐 정말 나이브하게는 인스타 스타, BJ, 유튜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뭘 하든 강연을 하던 내 분야만, 내 컨텐츠가 있으면은 그걸로 상품화시켜서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내가 관종이다 싶으시면요, 사주팔자 인정하시고 열심히 그 분야를 키워가시면 됩니다. 자, 목과 화 많은 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좀 나이브하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모토나 좀 중요한 부분을 얻으실 수 있지만은,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사주팔자를 밀접하게 봐서 뭘 해야 되는지, 뭘 좀 개발하면 좋은지, 어떤 시기에 뭘 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 콘텐츠로 보시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요, 저는 클래스 101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제 강의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아니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블로그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못 보시는 분들은 제 블로그 들어봐 주셔서 좀 하나라도 더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선한 영향력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저는 도하도르였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금과 수가 많은 사주팔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안녕.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500명이 늘 때마다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다들 인스타 팔로우 해주셔서 좋은 기회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에서 봬요.